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우리 정보화 시스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O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이 SO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의도 해봤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개발하고,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이 SOA를 조금 더 좋은 형태의 개발 방법론으로 보고 있는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고요. 이번 차 시간은 SOL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도입했을 때 어떠한 방안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잘못되고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서 그걸 더 발전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발전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아마 강의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IT 지능형까지 나갈 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SO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즈니스에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많이 들어간 시스템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해 안 되더라도 어떠한 수준의 개념만 이해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죠. 내가 어떤 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부분이니까 한 번만 저는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OA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정확하게 어떻다 못했다 뭐 시험에 낼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수준에서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장이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A를 이제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부터 계속 연결해서 갑시다. 그래서 SOA가 이제 도입된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SOA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한다면 서비스 기반의 이제 형태겠죠? 그래서 이 SOA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SOA 도입하려면 이런 원칙들이 있어야 SOA를 도입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기존에는 IT 환경을 기업에다가 IT 솔루션을 넣는다고 치면 그냥 어플리케이션 넣고 뭐 개발자들의 앞에서 우리 했잖아요. 개발자들, 경영자들의 강력한 의지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내부적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SOA는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아닌 거죠. 그거보다 더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 방식, 그리고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구현하는 도구, 이것들을 하는 역할, 이거에 대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 제공자, 입장도 전부 다 바뀌어야 되고요. 왜냐? 기존에는 만약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품 기준으로 간단 말이죠. 어떻게 서비스 기반의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이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돼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제공자, 중개자 모두 다 이걸 이해하는 상황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죠. 이렇게 비싼 시스템 도입해놓고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된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원칙까지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SOA는 유연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추구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을 실행하고, 이게 IT 조직과 업무 조직 간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그냥 IT 조직이 만드는 게 아니라 IT 조직과 업무 조직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솔루션 도입만으로 SOA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핵심 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기존에는 그냥 제품 기존에 뭐 이런 뭐 내가 구매만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기업에 내가 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냥 구매만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SOA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꺼번에 다 적용해서는 안 돼요. 단계별로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실패도 그렇게 많이 있었고, 특히 서비스의 개념을 제공자보다는 구매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부서부터나 뭐 프로세스부터나 개념부터나 이렇게 정해서 단계별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밀한 계획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표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말을 쓰는데 표준도 있고요. 이 서비스 개발하는데 표준이 있기 때문에 특정 솔루션에다가 우리가 이 솔루션만 사용하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한정을 많이 짓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오라클 솔루션만 사용한다. 이러기 때문에 오라클에 다 익숙해져. 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정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비스, 다섯 번째로 서비스를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 단계부터 관리하는 순간까지 전부 다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계획부터 관리까지 전부 다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할지까지도. 그래서 이거 이제 적용할 때, SOA 적용할 때 이런 절차도 있거든요. 5단계 절차라고 하는데, 웹 서비스 적용 가능성, 그러니까 웹 서비스가 가능한지, 그래서 아예 프로젝트 조그맣게 시작해보는 거고, 절차를. 두 번째에다가 기존 시스템에 웹 서비스 기술 적용 가능한지, SOA 기반에 그거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 시스템 간의 상호 의존도라든지 인터페이스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의존적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고 인터페이스를 분석하게 되고, 그게 분석이 다 됐으면 4단계로 조직 내부 대상 서비스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로 해보니까 괜찮아. 그럼 이제 서비스를 외부까지도 서비스 개념으로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로 5단계로 도입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면 쉽지만 이걸 써보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입을 위한 적용 원칙들도 필요한 거고, 이 원칙들을 지켜서 해도 사실 도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SOA를 효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들 도대체 어떻게 하냐,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을 중시해서 도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SOA 도입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플리케이션 구입하는 거나 새로운 중간 개념의 미들웨어를 넣어서 중간 개념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설계 개발, 그리고 전반적인 전체 과정의 재고려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도입하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SOA 도입에 따른 우선순위라든지 옆에 했잖아요. 우선순위도 있었고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뭐가 더 중시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원칙 만든 다음에 도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도입할 때 통합적인 이제 통합을 하는 거니까 통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식으로 위에서 보는 접근 방식이라든지 프로세서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는 각각의 서비스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방향으로 보고 요구하는 하향식 구조를 전부 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적용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상향식 구조가 아니라 하향식 구조도 다 보고 같이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SOA가 적용되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고려해야 했던 뭐 적용 절차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시나리오까지 짜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실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비즈니스 내용 완전 이제 내부 세부적인 거죠. 아까는 웹 서비스에서 전체적인 적용 절차를 봤다면 이제는 적용 시나리오에서 진짜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를 해보는 겁니다. 적용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까지 세워가지고 SOA를 도입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도입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시나리오 잠깐 살펴보면 고객 비즈니스 내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서 IT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SOA 적용했을 때 어떠한 수행을 할 건지 절차도 세우고요. 그래서 고객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고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그리고 통합 이런 걸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 계획 수립에서는 이제 비즈니스를 서비스 기반의 구조로 설계하고 이에 따른 이행하게 되는 전략이라든지 계획 그리고 SOA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로드맵이라든지 그리고 이행 전략했을 때 이행 전략까지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 계획에서는 이렇게 하고 프로세스 구현에서는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나 서비스 컴포넌트에 대한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반으로 서비스 구축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조는 어떻게 될지까지도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발 통합 위해서 공통된 서비스 어떤 게 공통된 서비스인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 관리할 체제와 웹 서비스까지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까지 다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A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이제 시장에서 많이 줄은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기업들은 쉽게 들어와서 큰 효과를 내기 원하니까.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는지 보면은 도입 효과는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 아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조직적이어야 되고 구조도 잘 짜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 실패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죠. 사실 SOA가 쉽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의 환경에서 보시면 근데 되면은 되게 이제 도입 효과는 얼마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입했을 때 도입 효과를 한번 보자는 거죠. 도대체 얼만큼 효과가 있길래. 그래서 이 SOA 도입 효과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공통 서비스 이런 걸 이용해서 IT 조직 비즈니스 혁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IT 비즈니스 혁신이 완전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속도만 쳐도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빨라지는 게 진짜 혁신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존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중단 없이도 실행도 가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오더라도 신속한 생성, 변경 이런 것도 쉽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조직 변화에 대해서도 변화가 돼도 IT 조직에서도 민첩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인터넷 보험 상품 개발한다. 그러면 상담하면 가입이 되는 인터넷 보험 상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SOA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상담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SOA는 부분적 업무 프로세스 변경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연관된 시스템 기능,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SOA 도입 통해서 기존 IT 환경이라든지 변화되는 IT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잠깐만 살펴봐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IT는 패키지 넣는다거나 자체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되는 IT 환경은 서비스를 자체로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완전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방식도 기존엔 코드 개발로 했는데 이제는 조립,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지는 거고, 시스템 중심도 개발자 중심으로 해서 개발자들이 엄청 뽑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업무 담당자라든지 분석가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시에서도 가용성,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극대화하는 위한 모니터링을 한다면 진짜 이 SOA가 활성화되면 비즈니스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수준을 만들어지는 거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그냥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데 아예 비즈니스가 서비스 통제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은 되기가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목표 시스템을 하는 디자인도 최종 결과를 위한 디자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서 변화되는 IT 환경에서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일을 하면은 한 가지 결정이 무조건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진짜 실제 환경을 대처해서 만드는 SOA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환경에 제일 맞춰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이걸 도입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도입도 어렵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전지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SOA를 구현하기 위해서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이 관련 표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글에 대한 표준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한 제품들, 이런 우수 사례 이런 게 아직도 정확하게 많이 없어요. 조금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SOA 수용도 더디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문제점이 조금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비즈니스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여러분들 뭐 계약한다면 무조건 다 계약되는 거 아니거든요. 계약 직전까지도 갔다가 폐기되기도 하고 결과 나오기 직전에 뭐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 이런 것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넣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IT 개발자들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정확하게 만드는데 아직도 미흡한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담당자들은 IT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떠한 뭐 HTML 이런 거 비즈니스 담당자들은 이해 못하거든요. 이 뭐 WDSML 이런 걸 이해하겠어요? 언어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 IT 자체도 불안정하고 통합된 비유 환경을 제공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과 IT를 일치시켜야 되는 게 이 SO의 가장 핵심인데 그걸 일치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게 SOA인 거죠. 근데 되게 좋아요. 만약에 진짜 된다면. 근데 진짜 실제 기업을 전체적으로 매핑해서 전부 다 서비스화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봐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시스템인데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SO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봤고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다른 시스템인
지능형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능형 통합 서비스는 최근에 이제 도시, 교통, 환경, 의료 이런 분야에서 지능적인 기능을 부여해서 더욱더 편리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IBM에서 되게 많이 앞섰는데 이 IBM에서 스마트 플래닛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아예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장비도 만들고 있고요. 어떤 거냐면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들어오는 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아예 관리해버리는 거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형태. 그래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 데이터를 전부 모아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합 서비스를 시도하는 배경 자체가 이제 디바이스도 많아지고 여러분들은 뭐 핸드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컴퓨터도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도 사용하는 게 많아지고 서비스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가능성이 커져야 되니까 이런 데이터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통합 제공해서 서비스를 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 요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서비스를 보다 지능적으로 통합적인 형태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지능이란 건 이제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 원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받아야지 정말 가치 있는 정보잖아요. 그리고 가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통찰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나 기업 언제 어디서는 그곳에 위치해서 그곳에 볼 수 있는 가시성까지 제공해야지 새로운 형태의 지능인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은 새로운 작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해야 되니까 설계를 유연하고 동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더 스마트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나 기업에게나 스마트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요건은 동적 인프라예요. 인프라 구축해서 비용 절감 이끌어낼 만큼 지능적으로도 되게 뛰어나야 되고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아예 빠른 응답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지능형 통합 서비스의 요건인 거죠. 네 번째가 뭐 지금도 되게 중요시되고 있는 친환경이에요. 시대가 가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될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플래닛은 에너지, 환경,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더 이끌어야 되고 더 효과적이어야 되고 엄청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기업에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새로운 환경에서 서비스의 요건들이고 지능형 통합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부터 만들어진 요건인 거죠. 그래서 이 지능형 서비스 통합하는 방법들을 사실 IBM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IBM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뒤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이제 지능형 통합 서비스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방식의 작업 스타일이라든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창조되면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성이 많아지고 통합 서비스 관리가 요구돼서 그게 바로 지능형 통합 서비스인데 그 안에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숨겨진 통찰력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고 비즈니스 성능 및 확장성 확보돼야 되고 비즈니스 민첩성도 올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BM 스마트 플래닛인데, IBM 자체에서 이제 진짜 지능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전산학 통합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IBM은 어차피 그 사실 하드웨어 강자였거든요. 컴퓨터를 만들고 IBM 컴퓨터라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강자들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강자가 됐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왔던 업체들이고, 그런 걸 이제 두 가지 다 강자로 되면서 아예 이제 미래 산업의 지능형 IT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기업 내부에서 판단을 하고 구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시도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IBM의 스마트 플래닛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스마트 플래닛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만든 네 가지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스마트 플래닛은 범지구적 대상을 이루어지고 제품, 서비스, 솔루션 형태로 다 제공이 될 거고, 데이터, 열린 구조, 접근성 쉽게 다 할 거고, 그리고 스마트한 서비스, 모든 사물에 지능이 스며들어 모든 서비스가 스마트하게 제공하고, 그 지구 환경과 인간을 제공한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진 새로운 요건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이게 IBM의 스마트 플래닛과 다른 통합 서비스와 비교해 보면, 다른 통합 서비스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UCT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스마트 그리드는 사실 이제 스마트 플래닛에서 에너지 토픽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은 되게 이제 유사한 측면이 많아서 거의 스마트 플래닛의 범주에서는 거의 뭐 하나의 주제로 보는 것도 무방할 정도로 그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 플래닛의 내부의 에너지 부분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에너지 부분. 그래서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스마트 플래닛이 훨씬 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고요. UCT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플래닛의 도시 개념만 스마트 플래닛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스마트 플래닛이 더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초점에 더 맞추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CT는 데이터 부분이 조금 더 빠진 부분이고,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토픽에 유시한 거지 뭐 그렇게 스마트 플래닛을 넘을 그런 크기의 통합 방법은 아니다.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다. 작은 방법론일 뿐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능형 통합 서비스가 이 기술 자체가 이제 지능형으로 통합하는 서비스의 기술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능형 통합 서비스를 기술을 보시면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술,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SOA고, 두 번째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인 BPM, 세 번째로 ESB,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따로따로 보고 이 지능형 통합 서비스를 통합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 통합해서 자동화하는 것을 이루고, 이 자동화된 유연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게 목적은 같은데 특징은 다르죠. SOI는 앞에서 배웠지만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데 결합이 뭐 엄청나게 강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딱 두고 서로 영향을 받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모든 웹 관련 기능들을 서비스화로 하는 거고, BPM은 각 서비스를 흐름 관점,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진행되는 순서들 관점으로 보고 이걸 일관된 통합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ESB는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은 버스 구조를 활용해서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서비스 버스 이렇게 정류장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로 구현하는 게
이건데 이게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다른 거죠. 다 이거 지능형 통합 서비스를 위한 기술들인 거죠. 그래서 SOA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계속 했지만 서비스가 기본 요소고 이게 다 서비스 인프라가 SOA의 지능형 통합 서비스의 기술 형태인 거고 그리고 BPM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기본이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해서 뭐 흐름을 조정하거나 모델링을 하는데 이것들의 가장 큰 목적은 서비스 안무나 조정을 하는 거죠. 서비스의 형태를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ESB 같은 경우에는 물류 서비스, 서비스 물류, 서비스가 어떻게 흐름을 가질 거고 그 흐름 자체가 버스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물류 형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적이 다 다르고 공통의 목적은 같은데 형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방향성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해질 건지는 이제 시대나 환경의 흐름에 따라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은 이제 국내외 어떻게 구축했고 동향은 어떤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하고 국내 사례 잠깐만 보시면 해외는 이제 북미라든지 호주 지방정부 그리고 미국의 웰스파워 금융서비스 그룹 등이 통해서 사실 은행, 보험, 금융, 통신 이런 쪽이 먼저 돼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금융통신, SK텔레콤, LG텔레콤 이런 곳에서 많이 이제 서비스 기반이 많이 들어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작을 했고요. 특히 뭐 CRM 서비스, 고객 관계 관리니까 특히 고객 관계 관리는 특히 서비스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CRM 서비스에 많이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SOA에 대해서 이 개념이 확대되긴 할 거예요. 더 확대되고 있고 이게 뭐 지역별, 뭐 국가별로 도입 시기만 좀 다를 뿐이지 확대되긴 할 건데 이게 개념이 전체적인 개념을 담기에는 조금 더 작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BPM으로 통합을 할지, 뭐 SOA로 통일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OA가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과제에 몇 문제 안 되죠, 이제 이번 시간은.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까지만 이해하셔도 저는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